두뇌학자 홍영표 박사의 인간 수업. 미드스트 대학교 두뇌상담 교육학과 주임 교수이신 우리 홍영표 박사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요즘 박사님과 이 하이파이브하는 이 느낌이 얼마나 네.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부모님 살아나고 자녀도 살아나고 오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침은요, 박사님, 네. 부부가 이제 살아날 것 같아요. 파도 끝도 없는 게 부부가 맞습니다. 관계죠. 오늘 사연을 네.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오늘 사연 주신 분은 지금 남편과 네. 떨어져서 네. 혼자 살고 싶다. 아이고 이거 모든 여자들의 로망인데요. 그리고 지금 또 문자 사연이 하나 또 왔는데요. 다른 문자 사연은 남편과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 사건만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된대. 네. 그래서 이게 상처를 받은 뒤에 부부간의 단절을 겪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또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된다는 네. 사연인데요. 먼저 그 사연 여러분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그냥 가족들 대면하는 것도 싫고 네. 특히 남편하고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싫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우울증 약을 먹은 지 몇 년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지금 그 우울증 약 먹으면서도 지금 그런 증세가 계속 그러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드세요? 예. 남편하고 계속 사이가 안 좋았는데 네. 몇 주 전에 이제 어떤 사건이 있어서 더 싫어졌거든요, 남편이. 네. 예, 그래서 요새 대화도 안 하고 잘 서로 보지도 않고 그래요. 그냥 같은 공간에 집에만 있을 뿐이지. 한 공간에 살다시피 서로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군요. 예. 네, 박사님 지금 더 보기가 네. 싫어질 때가 네네. 또 있는데 네. 그리고 아까 그 문자 사연은 용서를 하고 싶은데 용서도 안 되고 뭐 여러 이런 사연들이 네. 있는데요. 박사님 오늘 이분뿐만 아니라 네. 오늘 이분 사연을 통해서 또 그렇게 좀 미움이 있고 네. 그런 부부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사실은 요새 우리가 뭐 한 달 살기, 일주일 살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정말 50 갱년기 넘어가는 모든 여자들의 로망입니다. 나가서 예. 사시고 싶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 좀 안 보고 한 일주일만이라도 살았으면 행복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진짜 유행처럼 많이 하거든요. 네. 사실 지금 저희 그 제자도 예. 지금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하면서 저보고 놀러 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 제자처럼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쉼을 위해서 또 쓰고 싶은 책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한 달 살기 간다면 그건 정말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저도 근데 우리 거기 같이 카톡 댓글방에 있는데 다들 한 달 살기 갈 수 있는 형편이 되는 부럽습니다. 다들 부러운 거예요. 근데 막상 3박 4일도 떠날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 내가 없으면 빈 부분 때문에 떠나지는 못하고 마음은 떠나고 싶고 이렇게 사는 우울이 아닌 정상 부부들의 대부분의 지금 주부들이 그렇게 지쳐 있다는 거예요. 지쳐 있다. 네. 지금 오늘 이 내담자 분도 네. 또 지쳐 있을 수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50 중반 정도 되니까 갱년기에다가 갱년기 우울증이 이제 같이 왔어요. 그런데다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의 남편하고 관계에서 내가 우울증이 왔을 때 우울증이 왔다는 건 뭡니까? 그동안의 삶 속에서 뭔가를 풀지 못하고 가슴에 갖고 있어서 병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또 최근 어떤 문제가 있어서 더 보기 싫다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보기 싫다는 거예요. 좋았다가 싫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보기 싫었는데 더 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미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울증이 안 오겠어요? 오죠. 그러니까 내가 1년이고 나가서 살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자, 한 달이고 1년이고 살았어요. 자, 그리고 들어왔어요. 그럼 바뀐 게 있냐는 거예요.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질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고 나가면 과연 행복할까요? 물론 한 2박 3일 어디 이렇게 무슨 산속에 들어서 있으면 눈에 안 보이니까 여행을 간다든지 하면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 행복은 그 보름의 행복이지 다시 와서 영원한 행복은 아니거든요. 왜? 이 안에 있는 시한폭탄을 제거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도피성으로 나가는 거는 하나도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 집의 문제는 뭐냐라고 해서 남편하고 우리가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느냐라고 해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갔다 와 한 달 살아 가서 한 달 동안 살다 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편도 솔직히 지긋지긋하다는 얘기예요.
너를 위해서 가라는 게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나도 좀 쉬자. 나도 너한테서 좀 벗어나고 싶어. 이거거든요. 자, 이런 부부 관계와 자녀 관계도 이제 자녀가 다 컸으니까 부부 관계만 서로 해결이 되면 나갔다 오는데 갔다 오는 게 뭔 상관이 요즘에 밥 먹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해결이 되냐는 거죠. 그게 과연 해결책이냐라고 봤을 때 수많은 사람은 그게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갈 수 없는 형편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마음 먹으면 왜 못 가겠어요. 그러나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부부 관계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점을 그대로 두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죠. 저희는 안 돼요. 이거예요. 저희는 안 돼요. 네. 자, 이렇게 그러면 단절을 해봤어요. 해봤어요? 뭘 해봤는데요? 저 상담센터도 몇 군데 가봤어요. 자, 그러면 평생에 내가 행복하게 살 거냐, 이렇게 비참하게 살 거냐라고 하는데 동네 상담센터 두세 군데 가보고 우리는 안 돼요. 자, 이렇게 단절하기에는 너무 인생이 아깝지 않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크리스찬인데요. 둘 다 크리스찬이에요. 자, 이렇게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쇼윈도 부부처럼 쇼윈도 크리스찬들이란 말이에요. 교회 가서는 엄청 잘할 거 아니에요. 집사님들한테 잘하잖아요. 집에만 오면 단절이에요. 자, 이런 신앙생활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천국 가게 이렇게 되겠냐는 거 아니죠. 그런데 부부로 해결을 해라 그랬더니 우리는 이미 해볼 만큼 해봤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해볼 만큼 해봤는데 안 돼요. 그래서 왜요? 저 인간은 안 바뀌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내가 남편하고 통화를 했어요. 자, 이 가정이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좀 바꿔보셔야죠. 그랬더니 이 남편이 대뜸하는 소리가 저 여자 절대 안 바뀌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아내는 우리 남편이요. 내가 남편 데리고 상담센터 가보고 할 짓 다 했는데 절대 안 바뀝니다. 완전히 고집불통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남편 입장에서는 아이고 저 여자요. 피 한 방울 안 들어가요. 안 바뀌어요. 자, 누가 잘못일까요? 자, 누가 잘못일 것 같아요? 둘 다. 둘 다. 두 분 다. 둘이 다 반씩 문제가 있는데 둘이 다 상대방에게 100% 나도 50 너도 50인데 상대에게 100%를 다 넘겨 씌우니까 이게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남자, 다른 집 남자와 다른 여자한테는 내가 자존심도 세우고 해야죠. 부부지간에 자존심 세울 일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미련하게 다른 데 가서는 다 자존심 내려놓으면서 부부지간에 그 작은 자존심을 가지고 싸워요. 다 교회 가서는 누가 뭐라 내가 왜 닦습니다. 뭐 교회 청소도 하고 자연스하면서 집에서는 여보 이게 뭐야 집안이 이렇게 지저분해 그거 한마디 갖고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은 밖에 가서 피워야지 왜 집에서 피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부부가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와 어떤 문제점이라는 걸 이야기하고는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남편도 나가라고 했어요라고 하지만 결국 그거는 나갔다 오면 더 악화만 되지 왜 혼자 행복하겠다 들어오면 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더 악화되죠. 결국은 둘이 합의점을 찾고 제가 결론 준 거는 둘이 어느 정도 80%라도 합의를 찾아서 문제점을 해결을 해놓고 나가면 그러면 행복하다는 거죠. 결국은 도피를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부관계나 부부와 자녀 문제는 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는 안 보면 돼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안 보면 되죠. 내가 뭐 보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 있어요? 부부는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더라도 하라는 거죠. 내가 뭐라 그랬냐면 더 가보세요. 10군데 가서 안 되면 20군데 가보세요. 그리고 나서 20군데 가도 포기하는 건 잃은 겁니다. 왜? 남편 환자 아니에요. 아내분도 지금 우울증 약 먹고 보니까 대화해 보니까 아주 깊은 우울증도 아니에요. 둘이 다 정상인데 못할 게 뭐 있어요. 조금씩만 내려놓고 조금씩만 상대를 이해하려고 들면은 이거 금방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안 돼라고 이미 금을 거놓고 저 여자 때문에 안 돼, 저 인간 때문에 안 돼라고 하는 순간은 그거는 소통이 안 되니까 두 분이 내려놓고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가보자. 그리고 연애할 때부터 다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건지 거기서부터 쭉 풀어가면은 해결이 돼요.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부터 문제가 됐느냐 그러면 이 부부가 어떤 부부든 대부분 보면 이런 거죠. 남편이 부도를 냈어요. 예.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자, 이래서 부부 사이 안 좋은 건 별로 없어요.
조그만 안 맞는 게 누적돼서 아까처럼 가슴에 갖고 갔다 보니까 걔가 또 상처가 되고 상처가 돼서 이게 커져서 무슨 말만 하면 그 커진 거가 한 번에 몽창 뒤집어 씌우니까 뭐야 나는 요만하게 말했는데 왜 갑자기 화를 버럭내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무슨 말했다고 갑자기 화를 버럭버럭 내. 그거 뭐 이미 너한테 맺힌 게 있어. 그거 나 못 푸는 거야. 이 사인이에요.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오늘 별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화를 버럭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 왜 그래? 왜 나한테 화만 내고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면서 싸워요. 근데 이미 이 아내의 마음에는 엄청난 큰 나에 대한 상처가 하나하나 더덕 뭉쳐서 상처 투성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집어서 뭔데? 그럼 뭐라고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큰 부도를 냈거나 바람핀 게 아닌 이런 것 덕지덕지한 것들은 하나하나 해결이 된다예요. 와, 오늘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데요. 어떠세요? 이게 그냥 오늘 뭐 내담자 한 분의 이야기가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자녀와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 하나하나 곱씹어 봐야 할 말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박사님 마무리 한번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나 직장에서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오해가 생기면 이리 와 나하고 차 한잔해. 또 세상 사람들은 야 이리 와 술 한잔 하자. 그러면서 억지로 밤새서 얘기하면서도 풀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100배 중요한 남편하고를 왜 푸는 거를 단절하려고 하냐고요. 그리고 자녀의 문제. 남들하고도 풀어지는데 가족하고는 훨씬 더 풀어지죠. 그래서 조금 내려놓고 혹시 조그마한 것부터 하나부터 내가 가슴에 담지 말고 작은 것부터 이야기하는 이런 가정 문화를 바꾼다면 아마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오늘 박사님의 도피하지 마세요. 도피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참 깊게 와닿은 시간이었습니다. 인간 수업 우리 홍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5분 추첨해서 홍 박사님의 책을 선물하는데요. 이 영상을 꼭 한번 공유하시면 정말 유익하실 거예요. 샵 2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인간 이렇게 2글자 문자 보내시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링크를 또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공유하시면 더 올라온 사랑의 또 도피처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만남 감사하고요. 우리 홍 박사님 다시 한번 또 저희가 늘 이렇게 감사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미드웨스트 대학교 두뇌상담교육학과 주임 교수이신 홍영표 박사님이었고요. 오늘 귀한 말씀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